2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28일 밤과 29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도내 유일한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닥터 헬기가 운영 9년 만에 2000회 출동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김기선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도지사 당선인이 약속한 강릉 제2도청사가 위상과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장직 인수위는 도지사급 직제 5개국 이상 규모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2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특히 28일 밤과 29일 오전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에선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강도와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아다니는 구급차 닥터 헬기 들어보셨는지요? 소방구조 헬기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한다면 닥터 헬기는 응급 환자를 보다 빠르게 병원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국종 박사가 그 닥터 헬기 안에서 응급 환자를 돌보는 장면 TV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됐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하는데요. 도내 유일한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이 닥터 헬기가 운영 9년 만에 2000회 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주요 성과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5월 정선의 한 아파트 4층에서 2살배기 쌍둥이 자매가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신속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 아이들은 사고 직후 출동한 닥터 헬기를 이용해 원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이제 14살 정도 되는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무언가 이제 부딪히면서 동맥의 일부가 이제 크게 손상을 받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잘 회복이 돼서. 닥터 헬기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이나 산속 오지마를 오가며 응급 환자를 이송 중입니다. 전국에 7대가 도입됐는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운행 횟수는 2,000여 건, 이송된 응급 환자만 2,600여 명에 달합니다. 매년 230일 이상 출동한 셈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교통 환경이 열악한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질환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순이었는데 항공의료팀의 헌신적인 응급조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심정지가 된 뒤에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송을 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질환들입니다. 와서 어떤 중재수를 받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고. 나르는 구급차로 불리는 닥터 헬기,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빠르게 환자를 옮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거점별로 야간 운행이 가능한 별도의 헬기 이착륙 장소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 이 원주 안에 계류 시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중간중간에 좀 중요 포인트 계류장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인계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각 시나 군별로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빨리 환자를 이송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9년 만에 2000회 출동을 달성한 원주 세브란스 닥터 헬기.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꾸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선 8기 강원 도정에 청사진을 마련하는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18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도정 업무 보고를 받으며 공약 이행 방안을 다듬었는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김기선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강원도를 펼쳐나갈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다른 말로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선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강원도를 열어갈 김진태 도정의 미래 비전, 도정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정 방향, 원칙과 기준을 잘 제시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시스템이 현재의 도의 경제 관련 제반 부처나 또는 산하 기관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하는 강원도 공직자상 이거를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 여러 측면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갖춰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진태 당선인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벌써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하 관련 기관, 그리고 또 삼성 반도체 관계자들하고도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주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군사 관련 규제, 환경 관련 규제, 산림 관련 규제, 물 관련 규제 등등 이런 중첩된 규제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걷어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곧 투자고 강원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규제 혁파에 김진태 당선인이 도정의 핵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앞으로 관련 직제도 편성을 하고 TF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태 당선인께서 새로운 강원도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강릉시장 인수위원회가 부지사급 직제와 5개국 이상 규모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추진을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제2청사가 그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능과 규모를 갖추어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청 제2청사의 직제를 부지사급으로 구성하고 해양과 북방물류, 철도교통과 관광, 투자유치 등 최소 5개국 이상 규모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도 장바구니 물가도 급등하면서 어떻게든 식비라도 아껴보려고 고민들 하실 텐데요. 방법 중에 하나로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주부 황보라 씨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자 시장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한 끼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2만 원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막상 손에 들고 오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계란 같은 경우는 한 판에 5,000원이면 충분히 샀었는데 이제는 막 7,000원씩 하니까. 고물가 시대, 식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어 조금만 손품을 팔아도 쓰다만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레시피들이 엄청 많으니까 일단은 야채 처리하기 위해서 볶음밥이나 볶음면 종류를 많이 썼고 그런 것들 다져가지고 전 같은 것도 많이 구워 먹고요. 식비 오르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올랐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가 20% 가까이 올랐고 감자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감자가 킬로그램당 1,400원 넘게 올랐고 닭고기는 마리당 1,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곡물 및 사료값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 또한 고물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냉장고는 가벼워지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동해시가 관내 저소득층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며 지급 규모는 19억 원 정도입니다. 지급은 현금 대신 선불형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를 남한강 최상류 평창 송천유역에 방류했습니다. 평창 송천은 과거 열목어 서식지였지만 환경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열목어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열목어는 모두 350마리로 올해까지 추가 방사를 통해 안정적인 개체군이 형성되면 과거 열목어가 서식했던 송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DB 프로미 농구단의 배강률 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 DB는 27일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지난 주말 배강률 선수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스스로 알려왔다며 소속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선수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단은 빠른 시간 내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 선수는 훈련 후 휴식을 가진 지난 주말 고향인 전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강원 지역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40분쯤 삼척시 정로동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A씨가 작업 중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앞서 25일 오후 4시 15분쯤에는 삼척시 신기면의 한 야산에서 8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라사랑 어린이 무궁화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